내년 에코델타시티에는 4개 학교가 새로 문을 열고 명지국제신도시에는 부산 남고가 완전 이전을 마치고 새 교사에서 수업에 들어갑니다. 부산광역시의회가 43일간의 정례회를 시작했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조례 정책을 보완하는 입법 활동을 이어갑니다. 부산시가 전통시장 7곳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출퇴근길 교통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이 출퇴근 시간 무료로 전환됐지만 광안대교는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 3월 부산 지역에서는 5개 학교가 새로 문을 엽니다. 그중 4개가 건설 중인 신도시 에코델타시티에 들어서는데요. 반면 학생이 부족한 원도심 학교들은 폐교되거나 신도시로 이전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개교한 지 44년 된 사상구 괴법초등학교입니다. 전교생 50여 명, 계속되는 학생 수 감소에 올해를 끝으로 학교는 문을 닫습니다. 괴법초 학생들은 내년 3월부터 감전초로 등교합니다. 영도구 봉삼초도 내년 3월 폐교돼 절영초와 중리초로 통폐합됩니다. 3년 전 이전이 확정된 영도구 부산 남구는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로 완전 이전합니다. 학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신입생을 명지 지역 중학교에서 모집해 학생 인성교육원에 임시교사를 꾸려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부산 남구는 남녀공학으로 전환되고 내년 3월 새 교사로 완전 이전을 마무리합니다. 에코델타시티에는 올해 초 처음으로 학교 3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내년 3월에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인근에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1곳이 문을 엽니다. 입주를 앞둔 대성 베르일 아파트 인근에는 가칭 에코4 초등학교와 에코4 유치원, 에코 특수학교가, 내년 7월 입주 예정인 디에트르 아파트 인근에는 에코8 유치원이 들어섭니다. 가칭이 붙어있는 새 학교 명칭은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고 가칭 명지 1고로 불렸던 부산 남고는 기존 교명을 유지합니다. 한편 학교 인근 재개발로 지난해 휴교에 들어갔던 남구 신현초등학교는 내년 재개교합니다. 인구 감소와 쏠림이 두드러지고 있는 부산. 학생이 없는 원도심은 폐교가 잇따르는 반면 신도시에는 새 학교 건립이 한창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가 43일간의 정례회를 시작했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조례 정책을 보완하는 입법 활동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시정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조례안 동의안, 의견 청취안 등 총 5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회기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 나섰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황석칠 의원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은 국토교통부의 특화주택 사업에 참여해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부산행 고령자 복지주택 모델 개발을 위한 전담 TF 구성을 제안합니다. 도시재생, 복지, 주거 정책이 분절돼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박종철 의원은 청년 임대주택의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처분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면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임대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수준의 제재만 존재하며 이는 청년 임차인의
현실적 위험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선호 의원은 공유재산 처분의 투명성을 요구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을 시민에게 더 공개하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12월 16일까지 진행될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새 예산안, 정책 현안까지 각 상임위마다 현안 점검에 집중하고 지역 현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시민 불편 해소와 세대별 맞춤 정책, 또 예산 낭비 방지 등 현장 중심 해법 찾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이제 전통시장에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전통시장 7곳에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구의 한 전통시장. 건물 내외부에 낡은 전선들이 얽혀 있고 일부는 훼손돼 있습니다. 전기가 통하는지 알 수 없는 콘센트에도 플러그가 꽂혀 있고 내부가 노출된 것도 보입니다. 언제 불이 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 문제는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번져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그 전통시장은 밤에 되면 전부 사인부들이 집에 가시고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계실 때 화재가 발생하면은 초동 신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가 전통시장 7곳 500개 점포에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 7,500만 원. 점포에 투척용 소화기와 가스 온습도 센서, 그리고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24시간 모니터링하며 화재나 외부인 침입 시 점포주와 소방서 관제센터 등으로 바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번에 전통시장에 설치된 안전설비는 화재 시 예방보다는 신속한 대응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운영 기간은 3년. 그간의 정보가 쌓이면 시장에 특화된 대응 방안이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실증 사업의 효과에 따라 대상지 확대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출퇴근 시간 통행료가 면제되면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가 직접 운영하는 광안대교가 정책 대상에서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의 주요 유료도로인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 11월 첫 출근일인 3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통행료가 전면 면제됐습니다. 차종이나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이 무료로 통행할 수 있어 출퇴근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 보전금이 연간 약 1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2년 안에 나머지 5곳 유료도로에도 무료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가 직접 운영하는 광안대교가 이번 정책에서 제외된 점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28년에 무료화를 한다는데 지금 벌써 25년, 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작이 아직은 없는 것 같이 보여서 혹시라도 그 당시가 됐을 때 이게 흑자기 때문에 계속 유지한다는 표현이 나올까 봐 저는 좀 우려스러워서. 올해 초 전면 무료화된 백양터널 역시 부산시가 유료화를 유지하려다 시민 반발에 밀려 정책을 수정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지금부터 전면으로 출퇴근 시간이라도 먼저 무료화를 해서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지, 그다음 교통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 이게 그러니까 즉 수입이 들어왔을 때, 세일 수입이 들어왔을 때 충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타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이 납부되진 않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영구의회는 최근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부산시에 전달하고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전면 무료화로 이어지길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투자 사기 등 사이버 사기 범죄 수익금 100억 원을 자금 세탁한 범죄 조직 총책과 피의자 등 13명을 모두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들이 허위로 만든 상품권 사업자 계좌에 투자 사기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입금하고 시중 은행 지점을 통해 여러 차례 출금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범죄단체를 조직해 숙소까지 마련하고 자금 세탁을 치밀하게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의 구체적인 출처를 쫓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피싱과 투자 사기 예방과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오는 8일 북구 화명동 장미공원 일대에서 화명 로즈 마켓데이가 개최됩니다. 화명 장미마을 상권 공동체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상점 60여 곳이 참여해 맛집 쿠폰을 제공하고 프리마켓과 버스킹 공연, 민속놀이 체험 등이 마련됩니다. 화명 장미마을 골목상권은 지난해 부산다운 골목도움 육성 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평가에서 우수 골목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전북 무주와 대구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김제와 포항을 연결하는 동서 3축의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물류비 절감은 물론이고 문화 관광 측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김제와 경북 포항을 연결하는 동서 3축 고속도로. 이 도로의 유일한 단절 구간은 무주와 대구 간 84.1km입니다. 이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총 사업비 6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SOC 사업입니다. 이 중 대구 구간은 5.4km며 대구시는 가칭 하빈 IC를 건설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하빈 IC는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지와 직접 연결돼 물류 차량의 도심 진입을 최소화하고 교통 혼잡이 완화되는 등 여러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주에서 대구를 잇는 고속도로는 지난 1999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이번에는 경북과 전북이 지역의 낙후도를 평가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다시 선정됐습니다. 시는 정부의 국가균형 성장의 핵심 정책,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의 특화권으로 만드는 전략에 힘입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가 모두 개통되면 전북과 경북을 잇는 최단거리 교통축이 형성돼 이동시간 단축과 물류비 절감 등 교통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의 주요 관광지와 동해안 그리고 백제 문화유적지와 서해안 간 주요 거점의 접근성이 개선되면 영호남의 교류 확대는 물론이고 문화관광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주와 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수행기간 선정과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앞으로 한두 달 안에 본격적인 예타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부산 출생아 수와 결혼 건수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 867명입니다. 6월을 제외하고 올해 2만 명대 출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8월 출생아 수도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부산도 증가세입니다. 8월 부산에서는 1,133명이 태어났는데 지난해 8월 1,068명보다 6.1%, 올해 누적 출생아 수는 8,612명에서 9,255명으로 7.5%가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와 월별 추이를 비교해봐도 올해 5월 소폭 감소한 것 외에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혼인 건수도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9.9% 늘어났습니다. 저출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은 난임 지원 정책 마련과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2자녀 이상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등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고무적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출산 예산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저출산 예산 통계를 산출하여 내실 있게 관리하여 이를 토대로 저출산 극복 정책을 대폭 확대하여 이 같은 증가세에 부산시는 처음으로 출산 관련 지원금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시는 2002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가 태어난 가정에 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해마다 책정된 예산 60억 원 중 10억 원가량이 남아 반납됐습니다. 올해는 예산 규모를 낮춰 50억 원을 편성한 결과 지난 9월 모두 소진됐고 올 하반기 추경에 출산 지원금 예산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광안대교에서 센텀시티 지하차도로 이어지는 연결도로 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신설된 램프 교량과의 진입 동선을 정리하기 위해 일부 구간의 차로도 조정됐습니다. 현장에 박재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안대교 남구 용호동에서 해운대구 센텀시티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센텀시티 지하차도로 연결되는 3차로 도로가 지난달 30일부터 2차로로 변경됐습니다. 새로 설치된 램프 교량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광안대교를 직진하는 차량 간 접촉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산시는 광안대교 센텀시티 지하차도 진입 1.2km 전부터 안전지대를 설치했습니다. 광안대교 요금소는 지난 2월 1일 스마트 톨링이 적용되면서 순차적으로 철거됐습니다. 시는 2023년부터 시비 397억 원을 투입해 센텀시티 일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접속도로는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백스코 요금소에서 센텀시티 지하차도로 연결되는 램프 교량과 센텀시티 지하차도에서 올림픽 동산 3거리로 이어지는 평면도로입니다. 특히 평면도로는 수영 강변대로에서 센텀시티 교차로를 거치지 않고 올림픽 공원까지 곧바로 이동할 수 있어 교통정체 완화가 기대됩니다.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공사는 현재 공정률 87%, 올해 말 완공이 목표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 서구 최초로 구립도서관이 곧 문을 연다고 합니다. 아미동에 위치한 이 도서관의 이름은 아미드림 도서관인데요. 김석진 기자가 먼저 가봤습니다. 서구 아미동 일명 까치고개에 도서관이 들어섰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연면적만 4,0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5년 전 공사를 시작했고 투입된 사업비만 150억 원이 넘습니다. 서구 최초의 구립도서관으로 규모도 크지만 탁 트인 공간이 특징이라 할 정도로 전망이 뛰어납니다. 서구 아미드림 도서관은 피난민 정착 지역이자 문화 취약지로 꼽히는 아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에 행복주택이 조성되어 있어서 대학생과 청년 부부의 문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 거점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주요 시설로는 지하 1층에 19면의 주차장이 있고 1층으로 연결된 책마루가 전면에 있습니다. 또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인 들락날락과 어린이 자료실, 유아를 위한 쉼터와 수유실도 있습니다. 2층과 3층은 종합 자료실과 야외 독서마루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도서는 최신 웹툰을 비롯해 의료 건강을 주제로 한 도서 자료 등 약 4만 권을 구비할 계획입니다. 관내 작은 도서관, 학교, 서점 등 독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 지원함으로써 지역 도서관 발전의 중심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독서 교육, 독서 동아리 컨설팅 등 전문적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내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단순한 도서 대출을 넘어 문화 행사와 인문 강좌 등을 통해서 일상 속 문화 향유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찍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서구 아미드림 도서관은 오는 22일 개관식을 갖고 다양한 전시 공연 체험 행사도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전국 최초의 도시명 국립공원으로 20년 넘게 이어진 시민과 민관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상징 금정산이 대한민국 24번째 국립공원으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전국 최초의 도시명 국립공원이자 1987년 소백산 이후 37년 만에 새롭게 지정된 특별한 사례입니다. 금정산은 부산 6개 자치구와 경남 양산시에 걸쳐 약 67제곱킬로미터 규모입니다. 멸종위기종 14종을 포함해 1,70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127점의 문화자원이 분포한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 공간입니다. 이번 지정은 크고 작은 80여 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한 장기적인 시민운동의 결과물입니다. 높은 사유지 비율과 종교계, 주민, 공공기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상생협력 모델을 만든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서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수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고 또 이 국립공원이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갖게 됨으로 인해서 금정산부터 백양산에 이르기까지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이 관광 자원으로서 이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부산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친환경 관광 일자리 확대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금정산은 앞으로 국립공원 공단의 관리 아래 탐방로 정비와 주민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내년 3월에는 공식 지정 기념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국립공원이 명품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게 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국비 지원이 여러 형태로 가능하기 때문에 금정산을 찾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제공해 드릴 수 있고 또 국립공원 전체를 새롭게 이 생태공원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염원으로 탄생한 금정산 국립공원. 바다와 강 그리고 산으로 이어지는 부산 관광의 완성으로 새로운 생태도시 부산의 출발점이자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일부 학교는 문을 닫지만 새로운 지역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기다리는 학교들이 문을 엽니다. 도시의 변화를 따라 교육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